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대도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140여 개 나라가 참여한 만큼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관련성을 조사하자는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국정 해결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대도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만 타격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민간인도 무차별 공격 대상에 오르면서 개전 이후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첫 소식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골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도심에 접근한 러시아군은 방송 송출탑을 파괴했고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은 마비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Сильный взрыв со стороны площади, и сразу всех стекол не стало. Кто был возле окон, вс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и. 일부 지역에선 맨몸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으려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모습도 목격됩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한 무차별 공격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heard in our own house around 4 warships, warplanes just flying over our house really low and throwing bombs to an area just 5 minutes away from us.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이 지금까지 83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금세기 유럽의 최대 난민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bomb to the civil areas where the people live. That's why we decided to go. But I know lots of who left by buses, by trains, by cars. 우크라이나 재난구조당국은 개전 이후 적어도 2,000명의 민간인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어린이와 여성은 물론 구조대원 10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민간인 136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의 군인이 500명 가까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외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협상이 당초 보도됐던 어젯밤이 아닌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28일 벨라루스 고멜에서 개전 후 처음으로 협상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한편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해외 16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19개국이 무기와 군수 지원을 하고 있으며 22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에 이어 스페인도 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iero anunciarles también que España entregará a la resistencia ucraniana material militar ofensivo.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료 물품의 1차 선적분이 오늘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는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140여 개 나라가 참여한 만큼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사흘째인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0개 가까운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표결에선 141개 나라가 찬성했고 러시아와 북한 등 5개 나라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화를 강조하며 한 발 빼고 있는 중국을 포함해 인도와 이란 등 35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That it is not my war, it is a mistake. The evil will never stop. It requires more and more space to conquer. If tolerated, it advances further and further. The draft resolution is one of the building blocks to build a wall to stop it.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군병력 철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총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미국 등이 주도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유엔 특별총회는 지난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마련됐고 조현 주 유엔 대사도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은 첫 번째 나라였다며 회원국들의 단결된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My country still exists today becaus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stood up immediately.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이 된 만큼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상당히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정유사, 무기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수출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사일 전투기 등 군수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를 집중 공격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민간인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핵심 수입원인 정유사에 타격을 주기 위한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의 수출을 통제해 러시아 정유 기술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전투기와 미사일, 군용 차량, 무인 항공기 등을 제조하는 러시아 군수물자 생산기관 22곳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고 전쟁의 길목을 터준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전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considering banning Russian oil imports? Nothing is off the table.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1%, 천연가스의 25%를 수출하고 있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내일부터 엿새 동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을 방문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관련성을 조사하자는 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빅토리아 스파츠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하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유 공급난 우려 속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소폭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11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배럴당 7% 급등한 $11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어제 6천만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국정 해결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하며 최고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을 국내로 돌려 근본적인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약값을 인하하고 에너지 비용과 보육비 부담 감소, 저렴한 주택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Too many families are struggling to keep up with their bills. Inflation is robbing them of gains they thought otherwise they would be able to feel.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순간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을 피하겠지만 오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our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the March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and I'm inclined to propose and support a 25 basis point rate hike.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5%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은 평균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백악관이 위드 코로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양성 판정 시 무료로 치료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이 팬데믹 이후 맞이하는 새로운 정상,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전략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공개한 96쪽 분량의 코로나 대비 태세 계획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지와 치료하기,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기, 사회적 폐쇄, 이른바 셧다운을 피하기, 그리고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일환으로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성 약품 팍스로비드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오늘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1월 초에 비해 98%나 감소함에 따라 학교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그러나 각 카운티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학부모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별로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한 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10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새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 내 전염 심각성이 낮음 또는 중간인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으며 뉴욕시 5개 보로, 나소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등 뉴욕 일원 한인 밀집 지역 모두 전염 심각성이 낮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욕주는 1월 7일 9만 명을 넘어섰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98% 이상 감소했습니다.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1.7%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도 성인 85.5%, 12세에서 17세 71.4%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오는 7일부터 공립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체육관, 영화관 등의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Key to NYC 조치는 4일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3월 7일부터 전체 학교 대상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며 역시 각 지역 학군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월마트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월마트 매장입니다. 가짜 영수증을 갖고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갑니다. 잠시 후 용의자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경관은 체포를 시도합니다. 용의자가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관이 소리칩니다. 결국 용의자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용의자는 30세의 남성 폴 아길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길라는 체포 당시 월마트에서 가짜 영수증을 갖고 고가의 상품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일요일 7명의 아시안 여성들이 한 명의 용의자에게 묻지마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시안 여성들만 골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19세에서 57세 사이로 대부분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 등을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1,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까지 근접하면서 결과를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나온 LA 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캐런 베스 현 연방 하원의원이 16.1%의 지지율로 1위,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이 1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억만장자 사업가 리 카루소의 순이었습니다.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까지 근접하면서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는 캐런 베스 의원이 32%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6월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 당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11월 결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라티노 유권자들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표심에 따라 결선에 진출할 1, 2위 후보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민족별 지지율도 나왔는데 한인의 경우 10.6%가 캐런 베스 의원을, 9.5%가 케빈 들레온 시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한인들로부터 가장 높은 11.7%의 지지율을 받아 주목됩니다.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2,00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4지구 슈퍼바이저 현역인 덕채피 위원장과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중 누구를 지지할지 표결했는데 박영선 시장이 63%의 찬성표를 얻어 현역을 제치고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선거 출마를 발표한 이후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과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아다 바세뇨 위원장, 존 chen 전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 등 아시안 정치인들과 지역 노조들로부터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시장은 소수계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며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에 뜻을 맞추며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하는 데 이은 것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